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부동산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6.17 대책에서 서울시의 일정 부분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6월 29일 날부로 또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 있어서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제도가 좀 시행을 됐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가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천시 면적의 6배,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잠실 스포츠 마이스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6.17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년간 시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제도에 대해 관련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연이어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허가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6월 29일 날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경기도 공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입니다. 자, 경기도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래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자, 2020년도 6월 29일 불과 3일 전에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위치는 도 전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가 우려되는 29개 시군에 걸쳐서 211.98km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그 안에는 고양시 재정비 사업지역 0.7km/m가 포함이 됐고, 자, 지정 공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 4일, 한 4일, 3일 뒤죠. 3일 뒤부터 2022년도 7월 3일까지 2년간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신규 지정. 자, 보시는 대로 색깔별로. 자,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일단은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임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까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 및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경기도 과천시 면적의 6배, 보시는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했고 기획부동산의 어떤 투기 목적을 차단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 6배, 여의도의 73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차단할 목적을 근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상 면적,
그리고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어서의 도시계획구역 안면적과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기준, 그리고 고양시에 걸쳐 고양시에 지정된 재정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대부분의 지금 목적에 걸맞는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기준 면적, 임야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지정 판매를 하는 부분의 임야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기준 면적의 10%로 잡아서 1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부터 66제곱미터가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특히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기준 면적의 대지 지분입니다. 10% 위 면적에 있어서의 10%, 10분의 1 이상의 거래가 있을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에 있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본질은 비슷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 내용 자체를 좀 서울시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강남구 3개구와 그리고 송파구 1개 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동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총 면적 14.4kp방미터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 그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 보시는 대로 1번, 1번으로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 호재와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로 인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대상 기준 면적을 보시면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5.44평이 됩니다. 자, 주거지역, 주택, 아파트 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 대지 지분이 5.44평이 넘는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말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지만 올 초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향이 주택거래에 대한 허가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 자체가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근본적인 본질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차이는 굉장히 틀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의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대상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있겠죠. 오피스텔도 일정 부분 대지 면적이 20제곱미터가 초과한다고 하게 되면 본 거래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부분 자체로 지금 귀결이 되고요. 자,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본 기준 면적보다 추가적인 부분 자체로 많다고 하게 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면적의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제한을 받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같은 경우엔 주택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한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장,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44평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는 부분 자체가 본 서울시 6.17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부분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겠죠. 그 사례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세계동 그리고 송파구 한계동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주택에 취득할 경우에 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자기 거주가 원칙입니다. 2년간 매매나 임대를 하지 않고 자기 거주를 할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헌법의 위헌소원 부분 자체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 보시는 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 취득부터 한 허가 소유권 이전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돌아가기 이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임대차 기간이 내가 소유권 이전까지의 기간 부분 자체만큼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의 취득 부분 자체의 사례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원칙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상가 취득 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주가 원칙이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경영이 원칙입니다. 자,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상가를 취득해서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여타 부분에 따라서 임대 가능이 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 그리고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청인 같은 경우 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임대 계획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지만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공동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상가와 같이 있는 상가주택 개념 자체를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취득했고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 주택 취득 후의 일부 임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거주가 원칙이고요. 자, 단독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관할 구청장의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서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세 번째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부부나 가족 등 지분으로 부동산을 재산세에 있어서의 어떤 절세를 위해서 공동명의로 취득 시 허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인 이상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지 거래에 있어서는 지분별대로 각각 남편이나 부인 개별적으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 지분을 각각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부분이 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공동명의, 특히 가족 간 공동명의에 있어서 원칙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 자체를 전체를 합산해서 가족 간은 합산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거지역 내 대지 면적이 3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배우자를 각각 2분의 1씩 15제곱미터씩 소유한 경우에 이를 다른 부부에게 별도로 15제곱미터 2분의 1씩 매도할 경우에 지분 면적 합산 시 18 주거의 기준인 18제곱미터가 초과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네 번째 공동명의, 가족 간 공동명의에 있어서의 허가 대상 내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섯 번째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취득입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자,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할 사유를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매수자가 소명을 해야 되고요. 또한 허가구역이 속한 지역, 군 인접지, 연접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기보유한 경우에는 위 소명 외에도 기존 주택에 있어서의 처리 계획서를 매매, 임대 등을 제출해야지만 신규 취득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A씨가 주택을 기보유한 자로서 송파구 잠실동 등의 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신규 취득에 있어서 매매 허가를 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준 면적 말씀드렸을 때 상업지역에서 2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허가를 받는다 말씀드렸죠. 자, 보시는 대로 오피스텔 거래 시 허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도 대지 지분 면적이 허가 기준 면적,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허가 신청치, 오피스텔의 이용 목적, 정확하게 주거용인지 경영용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명시 허가를 받은 후에 자, 보시는 대로 2년간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본거래가 정식적으로 성립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수도권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의 본질적인 부분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결이 좀 틀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7월달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오면서 7월달 주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달이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월달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집값이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자, 올 2020년도 7월달은 기존의 어떤 부분 자체를 되풀이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부분 자체로 지나갈 수 있는 7월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슈 시간 부분 자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